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정도? 지난 2주일 정도를 생각해보면 하루, 11월 22일 날, 이 하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혼조하고 있어요. 혼조하다라는 게 예를 들면 전통주들이 강하면 기술주가 약하고 기술주가 강하면 전통주들이 약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혼조하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싶으면 어젯밤에는 반드시 큰 폭의 하락을 해줬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큰 폭의 하락은 하지 않았죠. S&P도 뭐 빠지다가 말았고, 나스닥은 빠지다 말았고, S&P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이지만요. 이런 점들이 좀 영향을 미치긴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에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일단은 살펴보자면요. 어젯밤에 제가 S&P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다. 근데 하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하락하지 않으면 하락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빠져야 될 날에 안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연속성 보여줘야 되는 날에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방을 보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가야 될 때 못 갔어요. 물론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뭐 또 더 테스트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는데 일단은 가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아, 이상하다라는 의심은 해봐야 돼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빠지긴 빠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아래 달린 꼬리 부분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죠. 예, 하여튼 좀 이래요. 하락에 그렇게 일단 우호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요. 나스닥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있을 겁니다. 당분간 또 계속 가만히 있을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변동성 지수들도 보시면 일단 어젯밤에 어딘가 고점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일단 윗꼬리를 일단 달았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갭상승한 이후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만들어낸 음봉은 오래간만이니까 이제 20 부근, 저기 빅스 지수 20 부근에서 어떤 저항이 계속 누적되는지 이런 여부를 더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20을 넘어가야 되겠죠. 며칠 안에 넘어가야 될 거예요. 일단 20이라는 자리를 저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젯밤에 이 혼조한 마감, 어젯밤에 S&P의 상승 마감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을 보시는 분께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긴 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어제가 속임수였을 수도 있죠. UVXY 같은 걸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쌍바닥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죠? 이 보시다시피 직전 고점 여기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밀렸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렴형이다 이런 식으로 뭐 봐줄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는 건 당분간 일단 좀 아래쪽으로 일단 아래쪽 하방 부분에 그 지지력을 테스트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미국 주식 시장은 일단 전 조금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좀 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거예요. 어제 나스닥은 빠졌지만 S&P가 좀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어젯밤에 특별한 기사 같은 거는 일단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별한 뭐 이슈 같은 건 없었던 걸로 보여요. 다들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한다는 거에 대한 뭐 후속 기사들이나 좀 쓰고 있고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요 기사가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직접 한번 제목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뉴스 기사 이야기하니까 뭐요 정도까지도 한번 더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요즘에 뭐 좀 많이 올랐죠, 이번 주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뭐 급등에 힘입어서 올랐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요런 뉴스도 있긴 있더라. 요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니까 시장은 이제 이 호재가 나오기 위해서 뭐 미리 시장은 지금 이 호재를 선반영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재료가 노출이 되긴 했습니다. 이런 점들 알고 오늘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거 모습들 참고해야 되겠죠. 달러는 오늘도 조금 좀 쉬었습니다. 급등하고 나서 좀 쉬었고요. 금리가 좀 어제 많이 올랐죠.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여기 있는 저항을 좀 넘어가는데 오래 걸릴 거란 생각을 했는데 저항을 쉽게 일단 넘어섰습니다. 저항을 넘어서니까 이제 전고점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저항이 온 겁니다.
대략적으로 뭐 여기 정도부터 해서 이만큼 전고점의 영향권일 텐데 지금 이제 이 영향권에 딱 들어온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예, 어쨌든 이쪽 부근에 일단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실 이런 점들 좀 잘 보긴 잘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제 시장이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파월 의장이 뭐 인플레를 좀 잡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은 지금 급속하게 달러와 채권 시장 쪽은 급속하게 어떤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 벌써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 또 그리고 특히 그 단기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죠? 단기물 금리가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이거 쉽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미 이제 글로벌 금융 큰 세력들은 이미 조기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러 같은 것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최소한 달러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최소한 그죠 신흥국 주식시장은 재미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해야 될 겁니다. 뭐 유로존은 뭐 몰라요. 유로존 혹시나 뭐 그래도 뭐 선진국이고 또 하나의 기축통화권이니까 유로존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유로존이나 미국이 아닌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그 외에 이제 주로 아시아 쪽이죠. 어떤 단일 기축통화권이라 할 만큼 큰 그런 거를 만들어내지 못한 나머지 떨거지들은 이제 미국으로 돈이 빨리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요. 미국으로 돈이 빨려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뭐 유로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뭉쳐 있으면 그래도 미국으로 돈 빨림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화 쓰죠. 일본은 엔화 쓰죠. 뭐 중국은 위안화 쓰고 이런 나라들이 다 빨릴 수 있겠다고요. 그 와중에 이제 내수적인 기반이 없는 나라들은 더욱더 빨릴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은 해보긴 해봐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일단 뭐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뭐 대형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종합주가 지수 뭐 요런 데는 일단은 좀 움직임이 정체가 될 수 있겠죠. 그 와중에 미국 주식시장은 좀 계속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미국 주식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뭐 테마성으로 연관돼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이 요즘 전기차 강하니까 한국에 있는 전기차 부품주들 뭐 요런 거 정도로는 투자 아이디어를 연관시켜서 대형주가 아니고 뭐 중소형주 정도는 해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어떤 보편적인 그냥 투자 아이디어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고 아무튼 그죠? 어, 하여튼간 이렇게 달러가 튀어 올라오면은 그 숏 포지션 잡으신 분들은 아무튼 뭐 딱히 굳이 뭐 우리가 쫄고 이럴 건 없을 것 같고 이거 보면서 그냥 든든하게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숏 포지션을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솔직히 조금 좀 극단적인 포지션들이긴 해요. 물론 이제 숏 포지션을 얼마나 들어갔냐가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다양한 투자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극단적인 축에 좀 속해 있는 거긴 하죠, 분명히.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이 뭐 언제 그렇게 뭐 마일드하게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움직이면 극단적으로 움직이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2020년, 21년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죠? 제 생각에 지금은 굉장히 극단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아이디어들이 먹힐 수 있는 때라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숏 포지션 들고 있는 거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죠? 근데 시장이 비이성적이니까 충분히 어쨌든 가능한 생각이라고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거 그래서 잘 움직이고 있고요. 돈은 술술술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숏 포지션은 코스닥은 뭐 그래요. 코스닥은 모를 수 있다라고 치는데 코스피나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잘 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숏 포지션은 최소한 뭐 잃는 장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소 잃는 장사는 아닐 거다. 운 좋으면 이제 초대박이 나는 거고요. 운이 안 좋으면 적당히 이제 이러다 또 말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극단적인 상황으로 와 있으니까 제 생각엔 극단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올 만해요. 뭐 물극필반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극은 극을 낳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 여러분들
마일드하게 움직였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죠. 항상 끝을 보죠. 예. 뭔가 이렇게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하게 애가 슬슬슬슬 이러고 있으면 언제 끝나냐? 끝을 봐야지 끝나죠. 그죠?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하게 오르고 있다. 끝을 봐야지 끝나죠. 그죠? 예. 근데 제 생각에 이 상승의 끝 이런 거는 좀 많이 본 것 같긴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서 이제 뭐 미국 주식 시장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죠. 아무튼 또 다른 극을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놨고요. 오늘 코스피 할 일 뭐 딱히 할 말 없어요. 예, 계속 할 말 없어요. 오늘도 400 싸움입니다. 400 싸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어제도 드렸던 이야기인데 지금 굉장히 뻑뻑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굉장히 가슴 졸이게 싸우고 있죠. 차라리 속 시원하게 갭상승해서 여기가 저항이다라고 딱 못 박아 놓고 싸우면은 좀 수월하게 싸울 텐데 보시다시피 또 이제 뭐 중간에서 어설프게 갭상승 해가지고 이 보홍 내에서 싸우고 있고 가슴 쫄리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여튼 이러고 있어요. 뭐 맨날 드리는 이야기인데 보시다시피 또 갭상승 출발해서 몸통 내에서 또 출발했으니까 지금 여기 큰 몸통 하나 봉 만들어 놓고 자꾸자꾸 이제 그 안쪽으로 자꾸자꾸 큰 봉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 시가와 종가 이 시가와 종가 안쪽에서 자꾸 놀고 있죠. 오늘도 어쨌든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오늘도 뭐 치열하게 싸우겠죠. 힘이 약하면은 아래쪽으로 좀 음봉 밀리면서 어제 나온 종가 이런 자리 붕괴시키면서 빠질 거고 좀 뭐 강하면은 적당히 이 안에서 또 마감하겠죠. 그럼 또 모르는 거고요. 제 생각에 오늘도 또 거래량 또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애매하게 또 마감하면 거래량 줄어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힘을 좀 쓴다 아래쪽으로 보낸다 그럼 또다시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선물 400 테스트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재밌죠. 그 마치 전 세계를 다 사들일 것처럼 뭐 선물을 1조 원씩 사더니 11월 22일 날 그 뒤로 귀신같이 연속성이라고는 일단 보이지 않죠. 정말 재밌는 게 이 바닥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지켜보자 이 얘기밖에 못 드리겠어요. 죄송한데 딱히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중요한 매물대는 아니고 좀 뻑뻑한 매물대 부근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제약업종 지수 이런 것들이 일단 비리비리하고 있어서 오늘은 또 오르네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힘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삼성전자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방금 전에 그 이슈 나왔죠. 무슨 뭐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2거래일째 갭상승 출발해갖고 정확하게 사실 제가 원하던 그림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숏 포지션을 잡는 그림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마감해주면은 이제 정말 이상적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마감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던 그림이 이런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죽일 거면은 얘를 죽이고 싶으면 세력들은 주로 갭상승하고 그럽니다. 갭상승 했죠. 오늘도 갭상승 했죠. 고점은 살짝 높일 수 있다 치지만 결과적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래요. 뭐 요 며칠간 몇천억씩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왜 그렇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런 모습 보일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자 뭐 이런 이야기. 삼성전자는 이대로 마감하면 2거래일 동안 무거운 저항을 만들어내는 꼴이다라는 거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뭐 결국 말씀드린 그거죠. 그 하락 추세 중에 있다. 하락 추세 중에 급등하면은 뭐겠냐. 뭐 그죠? 이런 이야기 드렸던 거. 그게 일단 맞아 떨어지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켜볼게요. 더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저런 식으로 지수가 좀 비리비리하게 하락 마감하면 풋옵션들이 또 몇 거래일간 보시다시피 하방 경직성을 보이게 돼서 만약에 이제 오늘 이 정도 마감해주면은 3거래일 동안 어떤 지지력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하면은 콜옵션들은 또 다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락 추세 가던 길 가겠죠.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정도 자리를 저항으로 좀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3거래일간 저항 만들면은 통상적으로 더 죽어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보긴 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네요. 너무 쫄거나 뭐고 할 거 없이요. 그냥 어쨌든 이미 다 하신 분들은 그냥 보지를 마세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어차피 외국인과 기관이 여러분들 힘 빼려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그냥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거를 우리가 맨날 우리가 뭐 매일매일 실적을 얼마를 내야 되고 매달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기관 트레이더가 아니니까 우린 개인이니까 그냥 이런 때는 그냥 컴퓨터 끄고 놀러나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